네, 안녕하세요. 주창입니다. 오늘 5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주요 증시 일정과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 전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어제 밤이거나 미국에서 반도체 회의가 2차로 있었죠. 삼성전자가 참석을 했고 그거 관련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미국 상무부에서 주최를 했었죠, 이번에.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있으니까 그 전날 반도체 회의를 했는데 뭐 어쨌든 결론은 삼성에 대한 투자 압박으로 뭐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 뭐 앞에 내용들이. 그래서 어쨌든 삼성은 미국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뭐 거의 하기로 했죠. 어디다 얼마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파격적인 어떤 혜택,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곁들여져서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증설계획 발표를 아마 한미 정상회담 즈음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닝 IPS도 그렇고, 반도체 종목들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이 무거운 종목이 2%, 2.5%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그냥 장중에 굉장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힘을 좀 못 내줬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되게 분위기 좋은 상황에 그 금리 인상 이슈가 걸려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약간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가 대북 정책 관련한 것도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모더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주말이니까 월요일 날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삼바가 별로 그동안 선반영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난티는 지속적으로 좀 흐름이 좋았고 이게 오늘 쭉 뺀 거 보니까 뭐 알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을 좀 타고 간 것도 좀 없잖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정 매매에서는 일정이 임박했을 때는 이제 기대감으로 갔던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정청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회의.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고 좋은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 잘 안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반도체 특위 출범식을 했고 지금 결론은 이거죠. 반도체 특별법 이걸 8월까지 만든다.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긴 어떤 의원은 뭐 40% 세제 혜택 얘기도 했었고 굉장히 이제 세금 쪽에 많이 무게를 좀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8월까지 조금 거리가 좀 있는데 이건 뭐 일정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반도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은 올해 계속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은 지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금 고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내려온 자리에서는 쇼커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낮은 자리에서는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최종점검위원회가 있었고 제가 이거 어차피 승인될 거라서 큰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이 조금 빗나갔어요. 생각보다 이게 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녹십자홀딩스가 굉장히 급등을 또 했습니다. 장중에 이게 1시 정도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녹십자홀딩스가 갑자기 12시 50분부터 이게 한 10%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미 저는 이게 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거 승인이 안 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1차, 2차 때 다 좋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허가 나겠지 그랬는데, 발표 한 10분 전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일찍 잡아가지고 평단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끝에서도 잡고 해가지고 단타 계좌입니다. 그래서 청산했더니 완전 이게 10%까지 갔다가 그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재료 완전 소멸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이벤트는 잘 안 나오는데 때마침 공매도 물량도 있었고 급등도 나와줬고 해서 땡큐 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일정 매매는 아니고 보다가 이제 급등을 하길래 공매도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BTS 신곡 발매가 버터라는 곡이죠. 온라인으로 발매가 됐고 이게 BTS 신곡 발매일에 하이브가 움직인다는 게 이게 맞는지 저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BTS 신곡 최초 공개일 하이브 소폭 하락세 이렇게 이제 뉴스라기보다는 뭐 이런 기사가 나왔고 잠깐 최초 공개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주가가 약세다.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약세로 풀이된다라고 이데일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이브의 이 최근 흐름을 신곡 발매에 의존해서 보고 이게 차익 실현이라고 보는 건지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지수 편입 이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고 28일 정도부터는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조금 밑에서 잡아서 이제 올라가고 잡아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하게 분석은 어렵지만 제 생각은 BTS 신곡 발매 때문에 아주 조금은 있겠지만 그게 큰 영향을 이 무거운 종목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뉴스는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BTS가 또 신곡을 계속 발매를 할 거잖아요. 뭐 다른 그 가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반 경직이 생기나 뭐 이런 약간의 미스터리를 좀 갖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영 SNC가 상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관련 기업이 없어서 제가 상장일만 이렇게 해놨었고 이게 지금 보면은 희망 공모 밴드가 7,800에서 10,000원이었고 확정 공모가가 희망 공모 밴드 상단보다 10%나 높은 11,000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영 SNC가 상한가를 갔어요. 여기 시가는 거의 보합에서 출발했는데 말았습니다. 상한가를. 자,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 공모 밴드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업에서 제시하는 공모 밴드보다 더 확정가가 더 높다면 기관 수요 예측에 따라서 확정가가 더 높게 나온다면 상장 당일날 주가가 좀 좋은 흐름, 100%는 아닙니다. 주가가 좀 좋은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 공모밴드 상단보다 높으면은 상장 당일날 주가가 좋으니까 단타를 칠까? 이게 아주 맞진 않더라도 저는 한번 테스트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근데 어쨌든 공모밴드 상단보다 더 높은 공모가가 확정이 되는 종목들을 상장 당일날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 높은 자리에 확정이 됐다면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ADM 코리아 같은 경우도 희망 공모가액이 3,300원까지인데 실제 공모 확정가는 3,800원입니다. 오늘 이제 나왔어요. 3,800원. 기관 경쟁률도 없고. 그러면 이제 ADM 코리아가 6월 3일 날 상장할 때 삼영 SNC처럼 움직일까라는 약간의 희망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희망 공모밴드 하단이라면 쳐다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희망 공모밴드 상단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을 때 조금 관심 있고
있게 보고 이거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형성됐다면 더 주가를 크게 보는 거잖아요, 기관들이.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서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저는 그래서 6월 3일 날 ADM 코리아를 가지고 한번 단타를 테스트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내일 대통령께서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미 보건장관 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추가 구매 및 기술 협력을 위한 백신 제약사들과 면담도 하고요. 모더나나 노바백스와 백신 위탁 생산 등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할 계획이고요. 지금 모더나 위탁 생산 협의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하고 노바백스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도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코로나 대응 외에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이런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보건장관 회담. 자, 그래서 토요일 일정까지 좀 확인해봤고요. 새로 추가된 일정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DM 코리아 공모가가 확정 공모가가 나왔습니다. 3,800원. 그래서 희망 공모밴드 상단이고요. 상단을 넘었고 기관 경쟁률도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 1515대 1. 공모 경쟁률도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관련 종목 우리가 모비스하고 컴퍼니 K는 투자 비중도 좀 낮고, PEF를 통해서 투자를 한 거죠. 직접 투자가 아니죠. 어쨌든 모비스가 모 회사니까 ADM 코리아에 모비스를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있었고, 제가 관심권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 모비스가 이게 왜 안 가나 계속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공모가 확정 나오고 조금 위로 튀어줬어요. 한 6%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소량 갖고 있다가 일부 청산하고 이제 일부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조금 높은 자리에서 청산했고, 오전에 보통 이런 종목 털어야죠. 오후에는 밀리니까 항상.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공모가 조금 흥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수혜 측과 확정 공모가를 보면서 이제 그게 뭐 예비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일정 중에 SD 바이오센서 상장일이 나왔습니다. SD 바이오센서는 상장일이 지금 6월 24일인데 지금 이게 예상 시총이 8.8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SK IoT 다 뛰어넘습니다. 예상 시총이죠. 그리고 지금 장외가가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11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장외가가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면 따상을 생각한다면 이게 17만원이 따블이잖아요. 거기 상하까지 치면은 11만원이 좀, 이게 정확한 시세인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장외거래 사이트에 보니까 11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워낙 큰 기업이고 굉장히 이슈가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IoT 때보다 더 크니까 오르비텍이 아주 간접적으로 소량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이 최근의 흐름이 요 날도 뭐 음봉을 길게 띄우긴 했습니다. 11%까지 갔었고 이날도 13%까지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눌러주면 낮은 자리에서는 소량이라도 좀 잡아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잡아볼까 했는데 조금 더 보려고요. 그래서 새로 추가된 일정 SD바이오센서 상장 있고요. 자, 새로 추가된 일정은 다 말씀드렸고 이건 기존 영상에 다 있는 일정들이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ADM 코리아가 25, 26일 말씀드렸고 6월 3일 상장하고, 제주맥주는 우기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뺄까봐요. 이게 괜히 이제
우기2가 아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참고 삼아 이렇게 놔뒀고요. 지금 암호화폐가 뭐 그냥 굉장히 좀 밑으로 빠지고 있어가지고 ATM몸 인베스트먼트는 이대로 조금 더 빠지면은 저평가 구간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60선이나 재료 종목 재료 매매에서 이거 조금 매수를 해볼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고 있고요. MSCI 지수 추정 패시브 펀드 자금 편입이 우리나라 시간 아마 우리나라 시간 28일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HM 같은 경우는 너무 올라갔죠.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고요. LB루셈도 꽤 큰 기업입니다. ST 바이오센서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서 얘도 이제 수혜측하고 공모가 나오고 이러면 글쎄 예측을 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거 나오면 모비스와 같은 움직임을 조금 보여줄래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밀린 다음에 지금 버텨서 평단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오늘 평단가를 살짝 넘었다가 음봉을 좀 길게 냈죠. 추가 매수도 해야 될 것 같고 피포지 회의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 놔두고 있는데 크게 팍 치거나 반짝 이렇게 하는 것 같진 않고요. 스마트 폴, 막대기, 뭐 CCTV라든지, 뭐 심지어는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스마트 폴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요거 5월 안에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이노뎁, 6월 4일, 3, 4일 날 수요 예측 시작되고요. 요게 21선 아래에 있고 약간 지금 저항도 있어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SD 바이오센서 말씀드렸고, 아모센스, 관련주 아모텍. 요거 돌린다고 봐야 될지 지금 21선이 아직 안 꺾였어요. 이게 일정이 미뤄져 가지고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마블 제2의 출시했고 IPO 청구한 종목들 맥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실적이 19억 매출에 영업이익 25억 적자, 순이익 89억 적자 이런 기업인데 어제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만도가 한 6%인가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기업이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상장하는 이게 만도가 워낙 큰 기업이잖아요. 만도 시가총액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기업이라 매출 19억짜리가 19억짜리 6% 들고 있다고 얘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크게 움직인 종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 고만고만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짜잘짜잘한 회사들이고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카카오가 그것 때문에 뭐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크게 급등락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들 짜잘짜잘한 종목들이라 특별히 손댈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들을 쭉 확인을 해봤고요. 조금 의미 있는 일정들은 저는 조금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주말 잘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새로운 일정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